오늘이 저희들 리커버리 학술 모임의 이제 오늘이 네 번째 모임 날이네요. 그리고 우리 발표자로는 이제 오늘 세 번째 이제 발표자가 되시고요. 그래 오늘 이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본인 소개도 직접 좀 해주시고 그리고 강의를 좀 해주셔요. 이 모임에 저를 초대해 주시고 또 같이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신 교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는 저희 아들이 아프고요. 그래서 이 공부를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거는 치료와 회복에 대한 가족의 경험, 당사자 회복, 행복한 가정으로 나누겠습니다. 가족인권 강사고요. 패밀리링크 가족 강사고 가족 지원 활동가로 경기도 가족 나눔 전화에서 일주일에 한 번씩 10시부터 3시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행복한 우리 가족을 소개하면요. 저와 저의 남편, 또 큰아들, 작은아들, 며느리, 손녀 이렇게 있습니다. 저희 작은아들이 이제 결혼을 했는데요. 이 큰아들이 아프다는 거를 다 알고 결혼을 했고, 한 8년 정도 사귀다가 이렇게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아들의 성격은 잘할 수 있는 거는 꼼꼼하고요. 참는 걸 아주 잘해요. 근데 사실은 저는 참지 말고 이야기하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도 끝까지 가서 너무너무 힘들다 그럴 때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끈기가 있고요. 아들을 보니까 꼼꼼해요. 같이 아르바이트 하거든요. 동생네 가서 일합니다. 포장하는 걸 하는데 굉장히 꼼꼼해서 검수를 맡아서 하고 있어요. 잘 이렇게 포장이 됐나 안 됐나 또 박스에 넣고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취미는 영화 보기. 영화 되게 보러 가자고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저는 사실은 영화 보기가 취미는 아니라 어떤 때는 아빠랑도 가고 또 저랑도 가고 셋이서 가기도 하고 갈 때는 꼭 가서 이러이러한 거를 꼭 끝까지 봐야 된다 그러면 그 약속을 지키기가 어렵더라고요. 중간에 나와서 다시 들어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또 노래 부르는 거 좋아해요. 그래서 혼자 기분이 좋을 때는 노래 많이 부릅니다. 주로 취미가 음악 듣기예요. 귀에 꽂고 듣기도 하고 틀어놓고 듣기도 하고 또는 뭐 핸드폰 들고 춤도 추고 아들이 그 좀 배도 나오고 뚱뚱합니다. 그런데도 춤을 출 때는 유연하게 잘 춥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것은 나들이 가는 거예요. 아우팅을 좋아해가지고 아우팅 있을 때는 어, 재활시설이나 또 센터에서 아우팅 있을 땐 빠지지 않고 갑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는 아들 뭐가 좋았어? 그러면 담배하고 커피 마시고 콜라 마신 게 좋았다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실망을 하면서도 그래, 그거는 뭐 좋다니까 하는데, 거기 가서 뭐가 좋았어?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고구마 캐기를 갔다든가 그러면은 거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은데 담배 피고 커피 마시고 또 갔다 온 거, 거기 가서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거, 그거를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아프기 전에 아들은 착한 아들이었어요. 아주 착했어요. 그래서 노라는 것도 없고, 근데 명랑하고 쾌활했거든요. 근데 아픈 아들은 말이 없어졌어요. 말도 안 하고, 표현도 하지 않고, 자신만의 세계에 사로잡혀 있었고, 또 때로는 소리가 들리고, 또는 때로는 생각에 빠지고, 참 힘들었습니다. 앞에 거는 이제 음성 증상이었고요. 뒤에는 이제 환청이나 망상 이런 것들인데 음, 아픈 아들은 자기를 욕하는 비난하는 소리를 들으면 막 욕을 하거든요. 같이 대처 방법이겠죠. 그래서 저희는 그럴 때 왜 우리한테 맨 처음에 이해를 못해서 왜 우리한테 욕을 하지? 저럴 수가 있나? 그랬는데
자기만의 안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응하는 거더라고요. 망상 많이 하죠. 누가 1인자고, 누가 2인자고, 누가 죽었고, 뭐 이런 거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그걸 많이 쓰고, 그래서 노트도 마련해주고 했는데, 나중에 요거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회복된 아들은 요구사항을 말하고요. 타협하기 시작했고요. 자기가 좋아하는 것은 화를 내면서도 쟁취를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트에 가서 뭐 사가지고 오면 가득 차에 실었는데도 불구하고 혼자 올라갑니다. 아니 도대체 저런 아들이 있어 이랬는데 어, 나중에 보니까 거기까지 미처 생각을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아주 트렁크 앞에 서 있습니다. 가지고 올라가려고. 그리고 또 먼저 올라갈 때는 뭐 가지고 갈 거 있어요 하고 묻거든요. 그래서 일 돕기 시작을 했고 자기 몸 관리하고 돈 관리. 아, 돈 관리 처음에 안 돼가지고 엄청 힘들었어요. 이제 돈을 별로 안 주니까 카드를 갖고 간다든가 그리고 쓴다든가 이런 거. 그래서 이제 몇 번 이렇게 하면서 저희가 막기도 하고 카드를 어, 더 이상 쓰지 않게 또 교통카드에 돈을 넣어줬는데도 교통카드 벌써 다 썼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러면 거기 가서 지하철 이런 데서 빼먹었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음료수도 빼먹고 과자도 또 빼먹고 이렇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다시 돈으로 주기로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다가 보니까 돈도 다 쓰고 좀 차 좀 왔으면 좋겠다. 데리러 왔으면 좋겠다. 그래서 안 갔어요. 안 가고 그랬더니 그 교통비는 남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그 뒷부분에도 돈 관리를 어떻게 했나에 대해서 또 나오니까 그때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들의 병명은 조현병입니다. 조현병에 걸리기 쉬운 약한 뇌를 가진 사람이 이게 취약성이죠. 환경적인 스트레스에 직면하면 그 스트레스를 감당하지 못할 때 조현병이 발병한다고 설명한다. 이런데 조현병과 가족 그 책 세밀의 심리건강연구소 열심히 봤어요. 열심히 보고 이게 이제 배정규 교수님하고 손명작 교수님이 쓴 책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정말 많은 거를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약하게 태어났구나. 이쪽 방향으로. 그런데 환경적인 요인이 잘 안 됐구나. 그래서 이게 발병했구나.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표를 그리면요. 체질적으로 뇌가 취약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약물을 복용해서 뇌의 혼란을 가라앉히고 스트레스에 약하니까 대응 능력은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스트레스 대응 능력을 높이고 이 스트레스를 낮춰준다. 그래서 적당한 스트레스 수준을 유지할 수 있게. 근데 저희는 집에서는 스트레스 안 준다 그러거든요. 근데 밖에 꼭 뭐 재활기관이라든가 센터라든가 사람을 만날 때 스트레스 받고 오더라고요. 그건 어떻게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그때의 대처 방법으로 이제 상담도 받고요. 또 그러면서 거기에서 또 문제도 해결될 수 있었습니다. 이것도 조현병과 가족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그림 되게 좋아해요. 그리고 다른 그 강의하러 갈 때 이 그림 많이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아들의 아픔은 우리 가족 모두의 아픔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50대 초반에는요, 눈물로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리고 아들 위주로 삶을 살았고요. 아들이 중3 때 시험 날에 다 동그라미를 쳐놨어요. 공부하려고. 거실에서 왔다 갔다 서성거리고 있었고 아주 불안했고 그래서 제가 5월 15일 날 좀 학교에서 일찍 끝나서 어, 병원에 갔어요. 학교에서도 그런 아이들을 좀 본 적이 있어서 그랬더니 강박증이라고 그러면서 아들을 데리고 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정말로
차를 몰고 오는데 눈물이 빗물이 돼가지고 앞이 보이질 않을 정도로 소리 없이 우는 거죠. 뭐 그렇게 울어보신 적 있으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때 그랬어요. 그래서 그때 약을 6개월 정도 복용을 했는데 괜찮아지니까 안 먹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고등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을 지나고 군대 가기 직전에 22살이에요. 그때가. 아들은 밖에 나가지도 않고 집에 혼자 있으면서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날이 갈수록 심하여져서 급기야는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업고 가서 입원을 했습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집은 초상집과 같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같이 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아버지와 또 작은 아버지가 이제 업고 가서 그랬더니 알코올 중독자가 입원한 줄 알았다는 소리를 나중에 들었거든요. 그럴 때 저는 입원을 해놓고 6개월간 입원했어요. 6개월간 입원을 하고 저는 기도원에 열심히 다녔어요. 가서 학교 끝나면 가가지고 기도하고. 근데 저희 남편은 마늘을 그때 한 마늘철이었는데 한 3접 이상을 깠더라고요. 뭐 아들이 입원했는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정신적으로 아프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나의 직업은 아들을 가르치는 교사였습니다. 내 아들도 잘 키우지 못한 어미가 무엇을 하겠는가. 그래서 죄책감에 또 수치심에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체면이 말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굉장히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거든요. 그러면서 이게 살아온 날들을 보니까, 아, 내가 우리 아들을 가졌을 때 우울하지 않았으면 좀 나아졌을까? 또 이럴 때 아들한테 공부로 쪼이지 않았으면 괜찮아졌을까? 이런 뭐 죄책감이죠. 그런데 나를 내려놓고부터 아들의 회복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를 내려놓고는 저희는 사실은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고 또 어떻게 하겠어요? 아들이 아픈데. 계속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이랬는데 이러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니까 맡기니까 문제 해결이 다 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내려놓고부터 아들이 굉장히 귀한 존재다. 우리 아들은 소중해. 우리 아들은 보배야.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제가 먼저 바뀌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조현병은 관리를 잘해야 되는 병으로 알고 있고요. 재발이 많아요. 그래서 꾸준히 약 복용을 하고 스트레스 자극을 줄여주고 재활훈련 활동이 필요하고 무엇보다 당사자와 가족들이 병식을 인정해야 된다. 이게 중도에 걸리는 병이잖아요. 뭐 어렸을 때부터 발달 장애처럼 보이는 게 아니라 18세부터 25세 그 사이에 많이 발병이 되고 이러기 때문에 인정하고 싶지 않죠. 왜냐하면 그 전까지는 정말 명랑케어라고 잘하고 잘 놀고 잘 먹고 했으니까요. 그래서 무엇보다 당사자와 가족들이 병식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해요. 그리고 관리를 잘하면서 당뇨와 고혈압처럼 관리 잘해가지고 질 높은 삶을 사는 거예요. 이 병 뭐 암이 있다고 뭐 하루 종일 그냥 아프기만 한가요? 그렇지 않잖아요. 할 거 하고 직장도 다니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약 복용을 잘해야 된다는 거. 어떻게 회복되었나? 신앙심으로 제가 먼저 회복됐다 그랬죠. 그러면서 종교성의 면에서 치료하려고 2년 2개월 동안 약 안 먹었어요. 그런데 이상하게 나아지지도 않고요. 더 심해지지도 않더라고요. 근데 저희 그 남편이 아니 약을 먹여야지 약을 왜 안 먹이냐고 되게 이성적이잖아요. 좀 남자들은 여자들은 좀 감성적이고 그래서
아, 그래, 약을 먹여야 되겠다 해가지고, 그때 약을 먹으니까, 뭐,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없어졌고요. 굉장히 좋아졌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약을 먹기 시작을 했고요. 신앙심으로 내가 먼저 회복이 됐고, 우리 가족이 먼저 병식을 인정해갖고 제가 중3 때도 병원에 갔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나서도 많이 아팠을 때도 먼저 제가 가서 약도 저오고 그랬거든요. 윈윈의 가족이 회복이 지름길입니다. 올인하면 안 된다고. 네, 저는 그 패밀리 링크의 참새 생각이 납니다. 올인 참새가 어미 참새가 네 마리를 새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어미 참새가 계속 물어다 줬어요. 먹이를. 어미 참새가 먼저 갔거든요. 그 새끼 참새들도 다 죽었어요. 그런 거 보고 아, 서로 윈윈하면서 올인하면 안 된다는 거를 늘 갖고 있어요. 그래서 저도 일 있으면은 일을 하고요. 또 남편도 그렇고 또 작은 아들도 그랬어요. 아들의 퇴학이 증상에 호전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약으로 다 모든 게 될까요? 약물 치료로 회복이 되는가? 약물 치료로 병의 증상이 없어졌다 하더라도 한번 위축된 삶에서의 기능과 역할이 저절로 개선되지 않죠. 제가 뭐 이렇게 그야말로 복숭아뼈 있는 데가 금이 가가지고 이거는 세월 가면 낫잖아요. 한 2개월 하고 이거 재활하니까 그대로 그전처럼 되더라고요. 그런데 이건 그렇지 않잖아요. 음성과 양성이 있어서 양성은 약물 치료가 좀 잘 듣는 편인데 뭐 밖에 나가지 않고 사람 안 만나고 혼자 있고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 있고 이런데 약물 치료로 한청이 없어졌다. 그런데 갭이 생겼잖아요. 18세부터 25세 많이 나고 또 우리 아들도 6개월 동안 입원을 해서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약물에 더해서 재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훨씬 효과가 높다고 보고되고 있고요. 재활 서비스는 뭐 뭘 배우러 다닌다거나 또는 센터에 가서 잘 어울리고 센터에 프로그램을 한다거나 또 재활기관에서 직업재활 같은 거를 훈련을 한다거나 또 사람을 만난다거나 이런 활동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종교 활동을 하는 게 좋죠. 또 왜냐하면 가서 같이 청년부들하고 같이 나누기도 하고 먹으러 가기도 하고 이렇게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러면은 가족의 역할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저희 집에 이제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들, 또 큰 아들, 아픈 아들은 장남이에요. 장남에 맞는 대우를 해줘야 되고, 가정에서부터 존중받아야 된다. 제가 인권 강의도 하러 다니거든요. 거기 가서 꼭 말씀드립니다. 가정에서부터 귀한 아들이라는 거를 먼저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존중받아야 되고,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습니다. 굉장히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희 아들. 왜냐하면 2002년도에 발병이 돼서 지금, 그때 22세라고 그랬잖아요. 지금 40세가 넘었잖아요. 그동안에 정말로 아들의 그 재기, 리커버리를 위해서 정말로 애썼거든요. 그래서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부단히 노력했고, 이럴 때 아버지, 어머니, 작은 아들의 역할이 다 달라요. 근데 저희 작은 아들은, 아, 굉장히 어릴 때부터 작은 아들 친구들하고도 많이 잘 놀았거든요. 지금도 작은 아들하고 자주 만나요. 만나서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약속 잡아, 오늘 계획 잡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늘은 그 뭐 회사도 다니고 또 투잡을 하고 있으니까 힘도 들고 하니까 아, 오늘은 못해 하고 딱 얘기를 해요. 다음에 언제 만나자고. 그래서 아버지와 또 작은 아들과의 관계도 또 왜냐면 한때 올인했잖아요. 작은 아들이 아, 그건 저희 며느리가 이러더라고요. 오빠가 낄 자리가 없었대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알고 있었지만 망치로 얻어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 그래, 맞아. 그랬었지. 그래서 좀 더
잘해줘라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느 가정이나 아픈 사람에게 쏠리게 되어 있긴 한데 그래도 지금은 정상적인 가족 관계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교육이 중요해요. 작은 아들이 물었습니다.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어디 가서 하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형 다니는 센터에 가서 해. 그래서 거기 형 다니는 센터에 1년 동안 가서 했거든요. 그러면서 거기에, 형하고 친해질 수 있는 사람 있어요 하면서 그 사람을 또 친밀감 있게 또 해줬어요. 그래서 그 형이 우리 집에도 오고 같이 아픈 당사자들인데 음, 시장에 가서 같이 옷도 사고 슬리퍼도 사고 또 나중에는 그 형이 슈퍼를 그 차려서 거기서 일하고 있는데 거기까지 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아, 그리고 이 교육이 중요하다고 지금 썼는데요. 제가 저희 그 남편한테 어, 그 가족과 함께하는 교육을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거 했거든요. 패밀리 링크 기초 교육이요. 또 큰아들도 받았어요. 패밀리 링크 기초교육을. 그러면서 이제 밑에 이게 써져 있는 게 있는데 그걸 느끼면서 어떤 분이 나와서 누가 나를 이해해 줄 것인가 이가를 했는데 첫 서두에 저희는 아픈 딸이 둘이 있습니다. 이 말에 가슴이 그야말로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더라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인데도 벅차고 힘든데 그 집에는 딸이 둘이나 된다니까 그리고 나서 너무 거기에서 이제 많은 교육을 이렇게 많이 느낌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밑에 이제 쓴 거예요. 아들과 대화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리고 넓게는 친가와 외가의 역할. 저희는 뭐든 다 친가나 외가에 전부 오픈했어요. 그리고 친가에는 그 8남매가 되고요. 외가에는 7남매가 됩니다. 그래서 한 번 모이면 한 30명 이상 모이거든요. 네, 오픈하니까요. 좋아요.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살아계셨을 때는 용돈을 꼭 줬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여기 와도 이제 용돈 줄 사람도 없네. 아버지가 용돈 항상 줬는데 그랬더니 오빠가 주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거기 방문을 하면 어, 이름을 쓰고 그 용돈 많이 주진 않지만 어쨌든 용돈이라고 해서 봉투에 넣어서 줘요. 그래서 이렇게 다 알리는 게 좋아요. 그리고 친지들한테도 속일 게가 뭐가 있어요. 이게 뭐 자랑할 일은 아니지만 그 숨길 일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회복을 위해서 가족의 노력을 했는데 소리가 들릴 때 주의를 조용하게 해줬어요. 계속 집착할 땐 나가자, 나가자 하면서 같이 나가서 활동했고요. 망상으로 노트했을 때 누가 누구 일인자고 누가 누구를 죽였다, 뭐 누가 죽었다, 누가 죽었다. 제가 다 보면요, 다 산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또 마음속에는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래서 제가 노트 하나는 마련해 줬어요. 여기다 쓰라고. 근데 친척 집에 가면은 그거 쓰고 있어요, 또.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아까 공부한 거 어떻게 됐어? 그러면 잘 버리고 왔어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6개월 동안 말이 없었는데, 6개월 입원하고 와서 말이 정말 없었어요. 그리고 묻는 말에 뭐 예, 아니요만 대답했어요. 그래서 열린 질문으로 물었고요. 또 뭐 센터에 가서는 오늘 활동은 뭐 했냐, 그 프로그램은 어떠냐, 그런 누구누구 나왔어라든지 이런 거로. 또 뭐 이렇게 오늘 식사에 따르면은 반찬은 뭐 어땠어. 또 이게 뭐 어떤 반찬이 나왔나 이렇게 계속 연결할 수 있게끔. 그런데 6개월 동안 말이 없어가지고 니다 이렇게 읽더라고요. 있습니다인데 그래서 저희가 돌아가면서 말 이어가기, 말 이어가기도 하고요. 짧은 글로 토론도 하고요. 굉장히 많은 걸 했어요. 자, 요거는 지금 사랑하는 큰아들과의 대화에서 지켜야 할 사항. 교육받았다 그랬잖아요. 교육의 효과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찍어서 올렸어요. 그래서 기본적인 생각이 안 돼도 아픔으로 인한 공백 기간으로 익힘이 덜함을 생각한다. 대화를 많이 하기 위해서 대화를 끊는 말은 절대 안 한다. 절대 안 하겠어요. 절대 좀 할 때는 제가 살짝 저희 아들을 위해서는 무슨 말을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렇지만 제가 지적하면 좋아하지 않죠. 그래서 저는 늘, 그리고 제가 어디 가서 교육받고 오면 교육에 기대를 해요. 가서 뭘 또 아들 회복을 위해서, 리커버리를 위해서 뭐를 배울까 기대합니다. 가족 회의를 여러 사람 이야기 시 반드시 실제를 인정하고 의견을 듣는다. 우리 SDM 많이 하거든요. 아들한테 물어보고. 저희가 언젠가 그 TV에 나왔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사례비를 줬거든요. 저희 가정의 행복한 모습을 찍고 싶다 그래서 제가 우리도 보통 사람하고 똑같이 살아요 그랬더니 그 PD가 그걸 찍고 싶어요 하면서 어, 재작년인가 강남역 사건 오래전에 강남역 사건 몇 년 전에 일어났죠. 그래서 제가 그 나가서 발표했어요 그랬더니 그걸 찍자고 5시간 찍었는데 한 4분, 5분 나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돈이 나오니까 이 돈은 어떻게 할 것인가 SDM을 했거든요. 함께하는 의사결정. 그랬더니 아들은요, 자기가 나온 게 제일 많이 했으니까 제일 많이 달라. 또 아빠도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 그래서 5대 3대 2로 나눴어요. 5는 아들이 갖고 3은 제가 갖고 2는 저희 남편에게. 그래서 큰아들 이야기는 한 가지 말이라도 귀담아 듣는다. 이게 교육의 목표예요. 그래서 교육을 받아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대화를 경청하고 공감을 갖도록 한다. 어느 날 이걸 3장 뽑아가지고 어디다 붙일까? 그래서 그 냉장고 앞에 붙이고 또 에어컨 앞에 붙이고 부엌 있는 쪽에 한번 붙였거든요. 그래서 경청을 한다. 그랬는데 어쨌든 간에 7번도 이제 뭐, 아버지 고마워요. 아버지가 없었으면 할 수 없었어요. 마라톤 완주 있잖아요. 그거 보고서 제가 그걸 보라고 좀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그것처럼 잘 들어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조금 빨리 나갈까요? 이거 약봉지예요. 여기다 꽂아놓고 스스로 먹게. 아침 약은 잘 먹어요. 왜냐하면 아침 먹을 때 딱 가서 먹으니까. 근데 저녁에는 이따 먹을게요. 좀 이따가요. 자기 전에 먹을게요. 하다가 한 서너 번 빠집니다. 그래서 잊지 말고 꼬박꼬박에 꽂아 놓습니다. 몇 번이나 안 먹었나 하고. 아, 또 회복을 위한 가족의 노력. 부당히 노력했다 그랬잖아요. 경제력 키우기. 이제 저희가 이제 살 날보다는 갈 날이 좀 빠르니까요. 경제력을 키워줘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교통비 썼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교통비 쓰고 안 데리러 갔다고 그랬더니 걸어오더라. 몇 번 걸어오더니 교통비는 남기더라. 집안일 자기 용돈 쓰고 그러면 충당하라 그러거든요. 근데 남대문, 이태원 이런데 이제 배도 나오고 하니까 큰 옷 가게를 갑니다. 그러면은 거기를 이렇게 자기가 골라서 옷을 고르고 또 색깔도 좋아하는 색깔이 있더라고요. 근데 종로 옷가게를 갔어요. 큰 옷가게 파는데. 그래서 제가 좀 참견을 했거든요. 그랬더니 어머니는 저기 가 계세요. 아들이 고르게. 그랬더니 아들하고 그 주인하고 다 뭐 서로 깎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지금은 이제 경제력 키우기 위해서 인터넷 스마트 뱅킹을 깔았어요. 그래서 계좌 이체까지 하는 걸로. 아직 카드는 못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카드도 앞으로 만들어줄 거고, 친구 관계에서 친구 하나, 친한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소통 잘하더라고요. 거기서 어디서 만날래, 언제 몇 시, 그리고 돈은 얼마나 가지고 나갈까, 뭐 이런 거 다 쓰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친구 하나가 꼭 동갑내기가 있어요. 이 사람도 이제 당사자인데,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한 행동 반경이 좁아져서 가족 행사를 만들었어요. 영화 관람, 가기, 가족하고, 또 주일에 나들이 가기, 친척집 방문, 걷기 등 이런 거 만들어서 했거든요. 왜냐하면 다 집으로도 센터에서 오기도 하지만, 그래도 어떤 교육 프로그램 같은 게 올 수 없댔잖아요, 그때. 운동은 뭐 여러 가지 했어요. 헬스도 하고 수영, 볼링, 탁구, 뭐 등산, 걷기, 파크 골프, 요가 뭐 많이 했는데요. 등산 갔을 때 여기 그 아버지는 정말로 이게
자기가 잘 안 지켰을 때는요, 산에를 갔다 오라 그러든지 운동장을 걷고 오라 그래요. 그럼 제가 혼자 보내나요? 같이 등산을 갔습니다. 저는 호기심 많아서 꼭대기까지 올라가기를 원했고요. 아들은 이제 내려오는데 거기서 또 이제 강박이 생겼는지 왔다 갔다 왔다 갔다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밑에 내려가서 하나님 좀 빨리 오게 해주세요. 어둑어둑해지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그리고 탁구도 또 이제 주민센터에서 하는 탁구 거기를 다녔거든요. 그랬더니 어떤 분이 저한테 얘기하더라고요. 굉장히 아드님하고 오니까 좋아 보여요. 딱 보면 좀 아픈 사람처럼 그때는 그랬었거든요. 그랬더니, 같이 있어서 얼마나 좋아요. 늦게까지 이렇게 같이 다니고 이래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랬는데, 그분은 구한의사가 왔는데, 뭐 아들이 공부 꽤 많이 갖고 외국에 가서 교수하고, 뭐, 딸도 또 좋은 데 나와가지고 그런데, 1년에 몇 번 오지도 않는데요. 그래서, 정말 우리 아들이 효자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회복에 도움을 준 활동, 만남의 모임이 많았거든요. 눈꽃 합창단이라고 이제 제가 눈꽃이라고 적었어요. 설화, 눈 속의 핀꽃. 얼마나 그 고난이 많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합창단을 가족과 당사자의 활동을 했는데 제가 그 학교에서 음악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당사자들하고 같이 10가족이 20명이 한 3년 했거든요. 그래서 송년회 때 발표하고요. 자, 이게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너무 좋았고 재미있어요. 그래서 동대문시장 가서 옷도 사오고, 우리가 이 무대 쓸 옷이요.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면 발표도 시키고, 또 나와서 힘들었던 점도 이야기하고, 합창만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걸로 막 이끌어 나갔거든요. 그래서 아주 정말로 다들 친하게 됐어요. 그래서 친척들의 모임은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자매가 많아가지고 뭐 2박 3일 어디 여행 가거나 이럴 때 아들하고 같이 가거든요. 그러면 아들이 리더라고 막 얘기하면서 그래요. 근데 이번에 그 일본을 잠깐 갔다 왔는데 거기에서도 구글 맵을 깔아줘가지고 뭐 작은 아들네는 쇼핑한다고 뭐 구경한다고 그래갖고 저희는 아 그냥 맵을 보고서 찾아가서 구경했거든요. 근데 아들이 먼저 오게 됐어요. 그랬더니 그걸 깔고서 저기 저희 묵고 있는 숙소까지 찾아왔더라고요. 그래서 경험을 자꾸 시켜주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친구 만남, 동료들과의 만남, 동료들과의 한때 뭐 엄청 뭐 축구장도 가고, 야구장도 가고, 또 와서 먹기도 하고, 그런데 이렇게 진득하니 오래 가지는 못하더라고요. 나 동생 친구 모임에 자주 갑니다. 그냥 형, 누구 알지? 결혼하는데 같이 가.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뭐 아들은 돈을 벌 수가 없으니까 벌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주면서 가라고 그래요. 근데 동생 친구 모임에 무슨 동생이 뭐를 빌려와가지고 절도로 좀 갖다 주라 그래서 갖다 줬어요. 그랬더니 그 동생 친구가 형님이 여기 자주 와요. 카페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형님이라는 소리에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우리 아들이 아프지만 대접을 받고 사는구나. 그런데 이거는 동생이 잘했기 때문에 그렇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동생이 또 군대 가는데 자기는 지금 군대 못 가겠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형이 친구도 없이 혼자 지내는데 어떻게 군대 가겠냐. 그래서 넌 너대로 활동을 해라. 안 된다. 가라. 그랬더니 친구를 또 맺어주고 갔어요. 지 친구를. 네가 뭐 한 달에 한 번씩 들어가서 극장도 가고 또 영화 구경도 하고 또 오락실도 가고 그 친구랑 또 동생한테 또 면회도 갔거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그런 것들이. 상담 주 1회 48회 근 1년간 했어요. 소통에 도움을 받았어요. 근데 어느 때인가는 나와가지고 아버지한테 아빠 그때 왜 그랬어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뭐를 그랬더니 동생이 늦게 들어왔는데 그때 아빠가 때렸다고. 술 먹고 늦게 들어왔다고 때렸다고. 그때 왜 그랬냐고. 그래서 사실은 저는 아들이
나와가지고 아빠 나한테 왜 그랬어요? 이런 거를 좀 듣고 싶었거든요. 상담하면서. 그런데 동생에 대해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사전에 이제 또 무조건 아들이 그러면 무조건 잘못했다고 그래라. 어쨌든 그랬거든요. 그랬더니 바로 그랬냐. 내가 너무 잘못한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그 좋은 점은 아들이 회복되기를 가장 바라는 사람이 아버지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거를 해더라도 요렇게 하는 게 좋다, 저렇게 하는 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해요. 그래서 그거는 참 감사한 일이에요. 아까 텃밭 가꾸기 맨 처음에 그 그림 사진 있었죠? 그 텃밭 가꾸기 해서 또 많이 도움이 됐고 또 도움을 준 기간은 의료진 20년간 함께하는 선생님이 계세요. 그리고 이제 2년간 함께한 선생님은 나 병원에 갔을 때 그 병원을 이용해 달라고 그래가지고 그 병원에 이용하면서 대화를 많이 하고 친절하게 대해줬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20년간 함께하는 선생님이 지금도 주치의입니다. 의료진입니다.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봄이면 좀 더 아파요. 그래서 가서 끌탕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좀, 이거 뭐 약이 잘 안 들어요. 막 이러면서 또 이런 왜 강박이 이렇게 없어져요. 화장실 가려면 휴지 두 통을 들고 가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의사 선생님은 아들이 잘하는 거 네 가지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에도 센터에도 잘 가잖아요. 그럼에도 재활기관에도 잘 가잖아요. 아르바이트도 잘하잖아요. 또잘그 활동을 하잖아요.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다음부터는 완전히 뭐 어떤 작은 거 좀 이게 들고 가거든요, 병원으로. 그러면 누가 줄까? 그러면 자기가 준다고 그래요. 그만큼 돈독해지고 신뢰로운 그리고 그 20년간 함께하는 선생님이 지금도 함께한다 그러는데 그 선생님이 장애 등록이 즉 장애인으로 등록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희귀병이라 또 10% 만 낼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다 얘기해 주거든요. 그리고 태어날 때도 센터에 등록해서 센터에 프로그램을 하면 많이 회복될 겁니다. 이런 걸 다 해줬어요. 그래서 그 병원도 납병원이 생겨갖고 저한테도 납병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도움을 준 기간은 주간재활 또 학교를 신학을 공부를 했거든요. 6년간. 그럴 땐 제가 회원으로 이용을 했고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을 또 이용을 했는데 사실 보호작업장은 한 달 내내 가도 뭐 십몇만 원뿐이 못 받아요. 그렇지만 근로작업장을 가면은 시간당 지금 만 원으로 해가지고 아들이 됐거든요. 그래서 주민센터에 갔더니 저희 아들 거주 이전하고 나서 주민센터에 가서 우리 아들이 받을 혜택이 뭐가 있나요? 그랬더니 한번 넣어볼까요? 그랬더니 어, 그 차상위로 해가지고 장애수당이 나왔어요. 장애수당이 나오니까 중증 장애로 인해 가지고 또 의료, 주거, 생계를 신청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의료나 생계는 안 됐고 주거는 같이 살고 있거든요. 60%가 또 나와요, 그게. 그래서 많이 공부하고 많이 사람들을 알게 되고 정보를 교환하고 이러다 보면은 혜택을 많이 누릴 수가 있습니다. 지금 재활센터에 다녔었거든요. 재활센터에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하는 취업 패키지, 취업 프로그램, 성공 프로그램을 하게 해서 그 교육을 좀 받고요. 그다음에 지피지기라고 해가지고 그 교육도 받고 해서 한국장애인 고용공단에서 이번에 취업을 시켜줬어요. 그래서 재활의 꽃이라 그랬는데 날로 날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아들이. 그래서 오늘도 회사에 갔습니다. 주식회사고요. 정규직으로 6개월 수습 기간이고 정규직으로 해준다고 하고 4시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돈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제 저희가 그러잖아 또 돈이 좀 생긴 게 있어가지고 그랬더니 담배 공항에서 담배 면세 하는데 누가 낼까 그랬더니 자기가 내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조금 조금씩 제가 하던 일을 물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전화비도 제가 내고 있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어, 그쪽 통장에서 빠져나가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돈이 좀 생기니까 힘이 나고 또 이번 그 뭐 생일에도
하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의욕이 생겨요. 그래서 절망의 빛이 희망의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건 정말 박수 쳐야 되고요. 의사 선생님이 이번에 진료 갔거든요. 취업했더니가 너무너무 막 기뻐하시면서 박수를 막 쳐주시더라고요. 잘했다고. 그래서 그냥, 뭐 너무 앞서가면 안 되고, 그래서 저희가 뒤에서 잘 밀어주고 하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교 활동 많이 했거든요. 워십, 춤추는 거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청년들과 워십 찬양했고요. 성가대 활동, 성경 공부, 그룹 찬양 많이 했어요. 이게 또 도움이 많이 됐어요. 집에 혼자 있지 않고, 뭐 예배 드리러 가면서 만나서 또 먹으러 가고 이런 거. 상담도 많이 했다고 그랬죠. 48회나 했다 그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8년에 재발했습니다. 그 재발은 어떤 거냐면, 그룹 홈도 안 가겠다고. 그때 이제 저희가 합창도 했고 또 텃밭 가꾸기도 했고 그러니까 거기에 있는 당사자들이 이 지역에 처음으로 남자 그룹홈이 생겼어요. 그래서 제가 가겠느냐 그랬더니 간다고 그래요. 그래서 갔거든요. 근데 그때 사건이 하나 나가지고 그 뒤로 안 가겠다고. 저 환청이 들렸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이 상을 다 두드려 부셨대요. 잠자고 있는데. 그래가지고 뭐 그야말로 양말도 안 신고 집에 거기서 40분 정도 걸리는데 걸어오면 거기를 걸어왔더라고요. 밤 12시에.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같이 있던, 그래, 너 힘들었겠구나. 같이 있던 형은 어떻게 됐어? 그러니까 떨고 있겠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복지사 선생님이 좀 멀리 좀 살으셔서 그런 것들이 좀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직업재활 보호작업장에 간다 그랬잖아요. 그것도 안 하겠다. 종교활동도 안 하겠다. 음, 그래서 이러다가 더 나빠지겠구나. 그래서 납병원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 약 조절도 할 겸 납병원에 갔고 맞바로 가지 않고 2달 동안은 편한 마음으로 쉬게 하고 여기 갈 건가 그랬더니 간다고 20년 살던 곳에서, 23년 살던 곳에서 이주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장애 수당도 해주고, 그래서 새로운 곳에서 적응을 잘하고 있습니다. 2024년 드디어 취업이 됩니다. 11월 1일자로. 교수님 감사합니다. 박수 많이 쳐주세요. 그래서 저희 근데 혼자 지금 직장을 가는 게 아니라 셋이 가고 있어요. 한 사람은 운전하고요. 저는 옆에 타고 가고요. 아들은 갑니다. 2.3km라 제가 걸어보니까 30분 넘더라고요. 그래서 제 걸음으로 아침부터 땀을 삘삘 흘리고 가느니 그냥 가자. 그래가지고 일단은 잘 적응하면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희들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거의 일주일 조금 넘었고요. 근데 저는 이제 다시 그게 유턴하면서 집으로 돌아올 때 거기서 내려서 집까지 운동하고 옵니다. 그래서 지금 취업이 돼서 우리 가정이 너무너무 정말 제가요, 아들한테, 엄마가 이렇게 행복하네, 막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저희 아들이 코로나19 때 나와서 했던 작품들인데, 전 욕심이 없는 줄 알았거든요. 근데 욕심이 많더라고요. 꽉꽉 채웠잖아요, 이게 지금. 그래서, 욕심도 있구나, 꼼꼼하구나, 같이 일하면서 그러거든요. 같이 일하면서 저희가 포장 일을 한다 그랬었잖아요. 작은 아들 사업장에. 그래가지고 제가 용돈도 줘야 되는데 그걸로 다 밀어주고 있어요. 그래서 어느 날 일을 하도 이제 뭐 왔다 갔다 하고 또 뭐 생각할 게 있다고 그래서 제가, 엄마 너무 힘드니까 빨리 좀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갈 때는요, 팀장님으로 승격시켜줬어요, 저희가. 저희 남편하고 아직 팀장님 오늘 잘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갔거든요. 그날 일 잘했고요. 또 한 번은 사촌형하고 약속이 있어가지고 시간은 다 돼가는데 할 일은 많아요. 그럴 때 보니까 엄청 빨리 하더라고요. 그래서 의욕이 있고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가정생활과 개인생활을 유지해야 되고요. 가족 간의 역할 분담.
제가 오늘 점심 두 분이 둘이서 차려 먹었거든요. 아, 내가 오늘 1시부터 이거 해야 되니까 점심 안 된다고 그랬더니 우리가 알아서 먹게 막 이러면서 이렇게 서로 도와주는 거예요. 그리고 힘이 있고 에너지가 있을 때 도와줄 수 있다. 저희 부부가 어디 간다 그러면은 작은 아들이 또 같이 거기 가서 놀아주기도 하고 밥도 먹고 그러거든요. 치료자가 아니라 지원자가 돼야 되고요. 가족은 가족 교육과 가족 모임에 참여해서 정보를 많이 얻고 해가지고 회복이 빨리 되게 또 재기가 빨리 되게 그래서 이거 가지고 어쨌든 간에 관리해야 되는 법이니까 질 높은 삶을 살게 해주고 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이 해야 될 일은 가족의 삶이 건강하고 또 궁극적으로 아들에게 도움이 된다. 건강해야지. 그리고 아주 작은 성취나 호전의 기미만 보여도 아낌없이 인정하고 칭찬해준다. 저희 이렇게 많이 했더니 작은 아들이 온정주의라고 온정주의로 되면 안 된다고 막 이러거든요. 그래서 아 맞아 그래. 형이 능히 하고 그거는 아무것도 아닌데 그때도 막 잘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맞아 맞아. 아이고 뭐라 어쩔 수가 없구나. 하는데 아 이거 저는 이거 그 자기 스스로를 보살피는 자가 환자에게 좋은 가족이다. 이러거든요. 근데 이제 환자보다 요즘은 당사자라고 얘기하죠. 아 제가 이런 일 합니다. 가족 나눔 전화를 소개합니다. 경기도 광역센터에서 가족 대표단이 운영하는 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0시부터 3시까지 운영이 됩니다. 지금 20년 7월 21일 개통했다 그랬잖아요. 벌써 저희 4년이 넘었어요. 제가 여기 다닌 지가. 그래서 당사자들이 전화 많이 오고요. 하루에 10통 이상씩 옵니다. 예. 그래서 당사자들이 뭐 어떤 당사자는 그게 일과예요. 저희들한테 전화 거는 게. 그래서 하루에도 뭐 2번 하고 이렇게 하거든요. 얼굴 마주 안 되니까 어떤 면에서는 더 좋은 면도 있을 거고 또 얼굴 대면서 하면 또 더 좋은 면도 있을 거고 결국은 필요한 건 긍정적인 생각이에요. 아,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사람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리고 완벽한 사람일수록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일을 겪더라도 부정적인 시각, 좋은 생각을 하는 거죠. 나한테 왜 이런 고난을 줬지? 그래, 내가 이길 수 있으니까 이런 고난 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저는.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 합니다. 저 잘할 때, 너 정말 오늘 잘했어. 이러거든요. 네, 스스로를 소중하게 여기고 몸과 마음을 잘 돌봐야지 우리가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다는 거. 아, 이제 끝이 왔네요. 감사합니다. 들어주셔서, 장시간 들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간도 딱 맞춰서 감사합니다. 해주셨네요. 완전. 예, 그래, 이제, 첫 시간을 마무리하기 전에 짧게 한 5분이나 이제 10분 정도, 또 본격적인 질의응답은 쉬고 나서 이따가 두 번째 시간에 받을 거고요. 지금은 간단하게 누구든 쭉 들으신 소감 있으면 소감 좀 말씀해 주셔도 되고, 그리고 또 묻고 싶은 질문 있으면 질문해 주셔도 되고요. 누구든지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 고직한 선교사님 들어오셨으니까 고직한 선교사님께서 한 말씀 들으신 소감 말씀 한 말씀 좀 해주시지요. 네, 뭐, 너무너무, 감동이고, 또 가족으로서 아주, 전면적인 그런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사실, 이 가족에 함께하는 또 지원하는, 그 일이 만약에 없었다면 저렇게, 리커버리, 그 과정을 갈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그런 점에서 당사자 스스로의 노력, 또 자발적인 의지, 이제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일으켜 줄 수 있는 생태계, 환경, 그거는 역시 가족, 특별히 어머니의 그 파워가 가장 크구나 하는 것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나눔이었고 강의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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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여기 우리 김순자님도 들어와 계시는데 아마 우리 참석자분들 중에 제일 연장자실 거니까 소감 한 말씀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음, 네, 예, 예, 제가 오늘 좀 시간을 비웠는데요. 예. 우리 아들이 오늘 좀 급하게 좀 와줬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아, 그래가지고 나오는 바람에 차에서 여태까지 잘 들었습니다. 아, 아유, 음, 정말 그 시간까지 가신다고 얼마나 애쓰셨나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지만, 저도 지금 같은 입장에서 우리 아들이 그나마도, 지금 똑같은 그런 그거를 오늘도 만나서 자기는 자기대로 지금 병식이 없어서 그동안에 여러 가족들 힘들게 했는데 병식을 이제 하고 나름대로 일도 찾고 하루하루 기쁘게 지난다는 이야기도 들으면서 이야기를 들어주려고 본인이 좀 요청했길래 좀 이 시간에는 아무튼 열심히 하려고 이 시간을 비워놨는데 좀 그래서 점심 먹고 1시부터 잘 듣긴 했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좀 제가 우리들이 아까 말씀대로 좋은 이야기를 해주셔서 정말 잘 듣고 참고 많이 하고 또 희망정이에요. 이런 이야기 한번 해주실 때마다. 예, 선구자가 감사합니다. 되셔서 많은 사람들한테 정보 그래서 이제 저희도 어쨌든 공부를 많이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배진규 교수님 여기에 붙어가지고 저는 별로 이렇게 능력도 부족하지만 어쨌든 듣기라도 해서 제가 도움을 받으려고 여기에 참여를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제가 잠깐 몇 가지 궁금한 것만 잠깐 여쭤볼게요. 저도 이제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강의를 듣게 돼서 참 좋고요. 옛날에 벌써 저희가 그때 잠시 한 몇 달 같이 네, 공부하다가 리커버리 공부를 네, 네. 그때 저하고 김선자님하고 권혜경, 권혜경 선, 권혜경 예, 님하고 그렇게 저희가 한 달에 한 몇 차례 만나가지고 쭉 리커버리에 네. 대해서 자료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그때 제 사정 때문에 그랬나만 어떤 사정으로 이제 공부가 중단이 됐었는데 그 무렵에 제가 그 알고 있기로 리커버리 쪽으로 더 이제 심화해서 공부를 하셨던 이유가 이런 남들 앞에서 이제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셨던 준비를 하셨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그 무렵에 그래 얼굴을 뵙고 지내다 이후로 쭉 얼굴 못 뵙고 있다가 간간히 전화 통화 정도만 하고 지내다 이제 오늘 이렇게 오랜만에 강의를 듣게 돼서 저도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한번 그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 가족 교육대 강의하신 그 음, 내용 제가 한번 봤던 적이 있었거든요. 음. 그때도 참 반갑게 봤었고 했는데요. 그래, 오늘 이 강의를 이때까지 여기저기서 많이 해보셨을 텐데, 오늘 강의하신 소감은 어떠신가요? 아, 저희 가정을 오픈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 예, 네, 그때는 이제, 코로나 때문에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예, 가족 교육을 할 때, 음, 그렇게 해가지고 찍어가지고 이제 내보낸 건데, 음, 저희는 이런 거 할 때마다 저희 그 남편하고 이야기도 좀 많이 하는 편인데, 음, 그때 찍을 때도 제가, 아이, 우리 이걸 뭐 하려고 그래? 이러면 그런 얘기를 해요. 음, 그런 일 하고 산다며. 음,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음, 예, 그래서, 이건 그야말로 깨어있는 자만이 발전할 수 있는 거니까. 예, 그래서 저는 어디 가나, 우리 가정의 이런 경험을 나누고 할 때는 제가 이제 그런 강의를 할 때는 먼저 이야기해요. 음, 여기서 오늘 가지고 갈 수 있는 거를 뽑아가지고 가라고 제가 그러거든요. 왜냐하면 다 경우가 다르니까요. 음, 그래서 오늘도 좋았어요, 저는. 그리고 강의할 때마다 저는 이게, 글쎄, 이게 체질이 맞는다 그럴까? 어쨌든, 음, 음. 그래서 즐거워요. 그러시네요. 안 그래도 이전에 이제 아드님 때문에 학교 교직을 그만두셨던 모양인데,
원래 교직에 계셨다고 아, 예, 하셨잖아요. 네. 음. 35년을 했어요. 아이고, 교직 끝 35년 예, 거의, 하셨다면 끝까지 하고 정년퇴직하신 건가요? 명예퇴직. 아니요, 명예퇴직했어요. 명예퇴직. 2년 놔두고 명예퇴직하고, 그, 그만둔 해에 패밀리 아, 링크 교육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랬구나. 센터에서 받으라고 그래가지고, 음, 기초교육 받고, 그 음, 해에 지역 중앙 다 받고, 음, 14년 때도 받잖아요. 교수님하고, 예, 어, 함께하는 의원, 거기 어, 오셔가지고, 예, 그렇게 음. 했었고, 뭐, 2년이 굉장히 길죠. 창주를 패밀리 못해. 링크 그 교육을 처음 받으셨던 게 몇 년도라고요? 몇 년? 2013년도. 2013년도에 교육 예, 받으시고, 그때부터 여기저기 14년부터. 교육 받으시러 열심히 다니셨네요. 아, 그럼요. 스터디도 3년을 했어요. 스터디. 이진수 선생님하고 같이. 예, 이진숙 선생님하고 또 예. 매주 3년을 또 스터디를 따로 하시고, 한 달에 한 번씩. 한 달에 한 번 예, 스터디를 따로 하시고, 예. 어, 이진숙 선생님하고 스터디 따로 했던 게 도움이 많이 됐을 것 같아요. 딱딱 아, 필요한 그럼요. 자료들 뽑아서 읽혔을 거잖아요. 주로 거기에서 했어요. 음, 그 음, 책자, 패밀리 어, 링크 책자에서 같이 패밀리 시연하면서 그래서, 나누면서, 예, 그때 교수님도 오셔갖고 제가 사과, 위기 음, 관리에 대해서 조언 많이 음,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그랬었네요. 저는 교수님의 그런 말씀 중에서, 음, 어, 너그러운 무관심, 음, 예, 그랬네. 너그러운 무관심. 예, 저는 좀 단어에 꽂히는 편이라 음, 너그러운 음, 무관심. 그리고 1급수에 살고 있다. 네. 그거 되게 당사자들을 존중하는 그런 거거든요. 저는 그렇게 그렇죠. 들렸거든요. 그래서 네. 1급수에 살고 우리는 3급수다. 예. 왜냐하면 보이지 않는 것도 보이고 우리가 듣지 못하는 것도 그러네요. 듣고 음, 예. 음, 그러네요. 그래, 이후로 이제 강의를 언제부터 서셨어요? 이 가족 강사로서 활동하시기 가족 시작한 게. 강사는 2014년도부터 해가지고 어, 지금 70회가 넘게 했어요. 아이고야. 주로 어떤 데 가서 강의를 하셔요? 인권 강의는 음, 병원에, 어, 그다음 재활시설, 어, 예, 이런 데 가서 하고요. 음, 그리고 가족 강사는 음, 센터, 음, 센터에 가족 교육 있잖아요. 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제가 저기 음, 전라도 광주 음, 또 충청도 이런 음, 데 가서도 이제 또 음, 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러네요. 저는 이제 예, 평생을 교육자였으니까 음, 교육만이 바뀔 수가 있다는 거를 늘 갖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그러시네. 이제 하는 데는 음. 다니는 거죠. 열심히 교육하시네요. 네, 그래, 하여튼 인권 강사, 그리고 가족 강사로 지금 네, 강의를 계속하고 계시고, 네. 2014년도부터 시작해서 벌써 10년 세월이 됐네요. 그동안 한 그렇죠. 70회 예, 강의를 하셨다 하고, 그 중에 예. 유튜브에 지금 올려져 있는 강의가 한 몇 편쯤 되나요, 혹시? 유튜브에 아이, 그거 공개되어 하나예요. 있는, 예. 그거 하나예요? 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그때도, 했던? 예, 국립정신건강센터에서 올려줘서 한 거지, 음, 개인이 한 거는 아니거든요. 그랬네요. 예. 오늘도 제가 이제 요거 하고 나면 제가 이거 유튜브에 제가 이제 올릴 거거든요. 지금 이 강의할 때 모니터에 예. 얼굴 계속 잡혀 있거든요. 요거는, 괜찮아요. 왜냐면, 음, 국립정신건강센터도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였으니까, 제가 그때도, 그때도 얼굴을 음, 가리겠냐고 물었거든요. 음, 그래서 제가 아니라고 음, 다른 전문가들하고 음, 똑같이 음, 얼굴 내보이기도 그러니까, 괜찮다. 음, 예, 공개. 그리고 아까 이야기 들으니까 남편분의 전폭적인 지지가 있는 것 같고, 예, 우리 가정 이야기 뭐 다 해도 된다. 당신은 예, 그리고, 공개해도 예, 된다. 예. 또 아드님도 전폭적으로 지지하는 모양이에요. 엄마가 하는 활동에 대해서. 저희 그 남편이 제가 활동하는 거 되게 좋아해요. 남편분이 하고 활동. 음, 아들도 제가 강의료 음, 받으면 음. 아들 덕분에 하는 거니까 10%씩 다 줘요. 통장으로 줘요. 그러시구나. 일종의 인세 주는 셈이네요. 아들 다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원래는 아들 덕분으로 하는 아니죠. 거니까. 뭐,
다 줘야 될 필요는 없죠. 10% 정도면 충분하죠. 우리가 책 같은 거 원래 네. 원저자한테 10% 주듯이 아, 예. 아들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아들한테 예, 10% 제가 볼 때 아주 예. 적절한 금액인데요. 더 줘도 아, 너무 과하고 10%. 그래서 그래서 오늘 나는 가냐고 묻고, 오늘 어디 음, 가냐고 묻고,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은, 아, 그러면 제가 이제 아이고 저런 그렇게 하고 오늘 있어요. 강의는 무료 강의인데 그래 되면은 아, 아들 입장에서 좀 괜찮아요. 서운하다 하겠네요. 아니요, 아니요, 괜찮아요. 어, 그래도 아드님도 이렇게 엄마가 자기 이야기 가지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의하는 거에 대해서 아드님도 좋게 생각하고 뿌듯하게 생각하나 봐요. 아, 예. 어, 아, 그리고 이제 저희가 가족 강의 음, 가족한테 대상으로 음, 그 센터에 갈 때, 음, 초창기에는 셋이 같이 다녔어요. 그랬네요. 예, 예. 음, 그랬네요. 어떠신가요? 제가 처음에 우리가 이렇게 남들 앞에서 강의한다라고 할 때에 많이 좀 망설이게 되지 않나요? 우리 가정 이야기를 이렇게 오픈하는 거에 대해서. 어떠셨나요? 처음에 어, 강의 시작하실 때. 아니요, 괜찮았어요. 음, 저는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 음, 그리고, 음, 제가 항상은, 모토는 내가 오늘 우리 가정을 이야기하지만 이 어, 안에서 어, 우리 가정에 듣는 사람들이 어, 가져가서 해볼 수 있는 거, 이런 음, 거를 꼭 갖고 가시라 그러거든요. 예. 음, 왜냐하면 다 주어진 환경이 다르고 하기 음,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좋다. 뭐 어떤 사람이 이 약을 먹어서 낫다. 이러면 다른 사람이 그 약 먹는다고 낫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듯이, 그렇죠. 음. 예, 그렇듯이, 그런 거를 좀 캐치해가지고 가라고 또 얘기를 하죠. 예. 또 제가 궁금한 거 하나, 이 자기 공개하고 관련해서 혹시 이름 거기, 대신에 별칭을 뭐 쓰시고 계시는 게 있나요? 미소천사, 어? 어? 미소천사. 미소천사. 미소천사라고 예. 그러면 별칭으로 올려드릴게요. 네, 제가 이거는 미소천사. 엄청나게 힘들 때, 음, 제가 신앙으로 극복했다 그랬잖아요. 예, 예. 얼굴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어, 중학교 3학년 애들이 음, 저한테 붙여준 별명이에요. 그랬네요. 좋으네요. 네. 저희들이 이게 우리가 이제 유튜브 활동 같은 거 할 때 실명으로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이렇게 예명으로 닉네임으로 네,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그건 뭐 아무 관계 네, 없는 것 같고 그럼 이제 네. 이렇게 미소천사라고 해서 유튜브에 올릴게요. 예, 그리고요, 옛날에 예예 맨 처음에 예, 예. 제목을 음, 다르게 붙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음, 저희 거기 국립정신건강센터에 요렇게 나간 음. 거거든요, 요거. 그래요? 그리고, 예, 다르게 여기, 붙인다면 혹시 어떻게 위에. 붙이고 싶으셔요? 지금 만약에 다르게 붙인다면 생각하시는 제목. 잠깐만요. 음, 인공 강의할 때 음, 당사자 투병과 회복 경험. 이거는 어때요? 좋아요. 당사자 투병과 회복 경험. 예. 그 제목에 대해서는 제가 김재은 예, 선생한테 이야기해서 서로 예. 몇 번 서로 연락 주고받고 확정하라고 제가 그렇게 당사자 해놓을게요. 김재은 회복 선생하고 경험. 의논하셔요. 예. 근데 당사자 지금 투병과 회복 경험. 제목이 예, 제 이제 유튜브 하는 입장에서요. 제가 예. 잠깐 말씀드릴게요. 유튜브는 제목을 잘 뽑아야 되더라고요. 제목을 잘 뽑으면 조회수가 쫙 올라가는데 아, 그래요? 제목이 밋밋하면 예. 조회수가 잘 안 올라가요. 그래서 참신한 제목으로 제목을 좀 잘 뽑으면 좋겠다 싶긴 한데 이 부분 뭐 하여튼 의논 드릴게요. 따로 우리 김재은 선생 보고 카톡 예, 드리라고 할게요. 의논해서 예. 확정하도록 그래야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이번 시간 마무리하면서 쭉 한 시간 동안 강의를 하셨지만 자, 우리 가족분들께, 그리고 우리 당사자분들께, 그리고 전문가들에게 꼭 하시고 싶은 이야기 한마디 좀 해주셔요. 각각 음. 하셔도 되고, 가족들한테는 이거 당부하고 싶다, 당사자들에게는 이거 당부하고 싶다, 전문가한테는 이거 당부하고 싶다, 이래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그냥 한마디로 하셔도 되고, 편하신 대로 당부의 음. 말을 좀 해주십사. 결국은 당사자를 잘 이해해야지 빨리 회복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음,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입장에서 많이
많은 말을 하고 하는데, 음, 당사자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고, 음, 좀, 그- 그게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쨌든 음, 지지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음, 칭찬해주는 거. 음, 그리고 또 가족들은 많이 배우면 배울수록 잘 회복이 되도록 할 수 있으니까 음, 공부들을 좀 많이 같이 음,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유튜브에도 많이 나오니까 음, 그거 듣고 우리 가정에서 음, 이것을 어떻게 해서 우리 아들한테, 우리 딸한테 해주면 음, 더 빨리 음, 잘 적응하면서, 음, 어, 질 높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거에 음, 초점을 두시면 되겠고, 음, 또 제가 이제 나이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음, 아, 내가 간 다음에 우리 아들이 외로워서 어떻게 살지? 이런 거. 또, 뭐, 돈이 있다 그래도 쓸 줄을 알아야 되지. 또 음, 세상에는 많은 나쁜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지? 이런 것들. 그리고, 아, 추억도 많이 좀 만들어 주시고, 저는 이제 저의 입장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게 중교육이 사실은 처음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음, 아, 이게 어떻게 잘 넘어갈까? 이렇게 그랬는데, 정말로, 잘 끝까지 음, 여기 안에 내용들을 잘 음, 같이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해요. 음. 아, 모든 거 감사합니다. 예,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저도 예, 마찬가지지만, 예. 예,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이렇게 어머님 입장에서 이렇게 경험담을 나누어 주셔서 감사하고, 저의 개인적인 바람으로는 우리 이렇게 미소 천사님처럼 용기를 내서 이렇게 자기 공개를 해주시는, 그래서 자신의 경험담을 나눠주시는 우리 가족분들이 많아졌으면 하는 그런 개인적인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족분들이 직접 자기 경험을 나누어 주시면 다른 가족분들한테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 희망이 되거든요. 그리고 또 그 다른 가족의 이 경험담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배우게 되는 내용들이, 노하우들이 엄청나게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우리 미소 천사님처럼 자신의 이 22년간에 걸친 이 경험을 이렇게 정리를 해서 발표를 해 주신다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자, 이제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쉬었다가 다시 모여서 이제 본격적인 질의응답 그리고 또 자유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에서 10분 쉬겠습니다.